자, 이번 시간에는 가치주의 입각한 패러다임을 현상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그렇죠. 아주 행정학교는 쉽다. 자, 이제 그만 반토막 냈습니다. A 아니면 B겠지. 가치냐, 사실이냐, 기술성, 과학성, 현상학, 논리실증주의, 신행정학, 행정행태론. A를 다룬 게 정치, 상징을 B는 행정이 되겠지, 행정. 그래서 행정학의 의미가 정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봅시다.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행정과 정치는 구분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그러게. 이원론. 아셨지? 이원론. 그러면 이때 행정이라는 것은 A가 아니라 B, B니까 읽어보자. 뭐지? 과학성. 그런 접근법을 논리실증주의. 그런 패러다임 우리는 행정, 행태론 그럽니다. 대변학자 허버트 A. 사이먼이다 이거지. 사이먼. 이제 반대. 아니다. 행정의 분야는 정치의 역할이다. 행정과 정치는 유사하다. 정치, 행정, 일원론 그래. 하나다. 일원론. 이때 행정에 따른 것은 쭉 가자보다 가치, 기술성, 현상학, 신행정학. 대변학자가 드와이트 왈도를 들 수 있다. 누구다? 왈도를 들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이먼과 왈도. 행정에 따른 것과 신행정학, 논리실증주의 현상학, 과학성과 기술성, 사실과 가치.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을 연구할 때 구체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행정행태론, 논리실증주의. 아니다. 가치 문제를 기술성, 즉 주관적으로 이해해보자. 현상학을 갖다 신행정학. 이번 시간에는 가치, 기술성, 현상학, 신행정학을 정리합니다. 151쪽이 가치란 주관적인 평가의식, 착할선, 나쁘락,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서 규범적 당위성 차원의 연구를 말한다. 언제? 신행정학. 아까 신행정학은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뭐지? 기술성이 되겠죠. 현상학.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요소나 명백한 외견상의 행태에 대한 인과적 설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난 현상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한 학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개구리 봐라. 청개구리 어머니가 남긴 유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겉으로 표현한 그대로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표현의 밑바닥에 깔린 동그라미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하는 거다. 이해해야 된다. 한번 예를 들자. 청개구리 엄마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A. 언덕 위에 묻어주는 거. B. 시냇가에 묻어주는 거. 본심은 뭐였지? 언덕 위에 묻어주는 거야. 그게 청개구리 엄마의 본심이었다 이거야. 근데 청개구리 엄마는 뭐라 말했어? 아들아, 내가 죽거든 제발 언덕 위에 묻지 말고 시냇가에 묻어다오 그랬어. 시냇가에 묻어다오. 하지만 엄마의 본심은 시냇가가 아니라 어디겠어? 언덕이란 말이야, 언덕이. 그 엄마의 본심을 꿰뚫어 보자. 그걸 연구하는 게 현상학 그래. 피상적, 겉으로 드러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의식 세계의 본질을 연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현상학적 접근입니다. 3번 매일매일의 세계, 상식 세계, 일상생활의 세계 등의 표현들은 의식이 깨인 모든 인간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관여하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는 동그라미 상호 주관적 세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현상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매일매일의 세계, 상식 세계, 일상생활의 세계. 이걸 갖다 현상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의식이 깨어있는 인간, 즉 능동적인 인간. 능동적인 인간을 가정한다. 그게 바로 현상학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중국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회수를 기준으로
하남지방하고 하북지방 이렇게 나누고 있죠. 하북지방. 그래서 우리는 회수 이남에서는 귤이 되지만 회수 이북으로 넘어가면 탱제가 된 거예요. 남귤, 북탱, 북지. 남쪽에서는 귤이 되지만 북쪽에서는 탱제가 된다 이거야. 남귤, 북지라는 말을 씁니다. 회수지방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현상학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의 일대 선종, 일대 선사가 달마야,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면벽 30년 그러잖아. 달마대사. 이게 선종 일대 시조야. 여러분, 2대 시조가 누구냐? 2대 시조가 마조야. 마조가 2대 시조, 2대, 우리말 종사라는 거야, 종사. 2대. 마조는 한쪽 팔밖에 없어. 여러분, 소림사 영화 봐라. 항상 한 손 이제, 니아오마 하잖아, 한 손. 그 어원이 뭐냐면, 마조라는 사람이 달마를 찾아가서 제자 되기를 간청했다. 그런데 달마가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맨날 며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보라, 눈보라, 눈이 엄청 내렸대야. 그런데 달마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어. 네 한쪽 팔이 없다, 잘라진다면 내가 너를 제자로 받겠다. 그런 말 해서. 근데 진짜 마조가 자기 팔을 잘라버린 거야. 왜 팔이야? 그래서 달마대사의 제자가 됐다. 라는 일화가 있어. 제가 그걸 실제로 읽은 거야. 그러면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현상이 뭐냐? 이거야. 자, 하남지방에 사는, 제가 좀 약간 각색한 거야. 각색을 했다. 그래도 하남지방에 사는 마조가 16살 때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하북지방으로 갑니다. 달마한테 가는 거야. 달마한테 간다고 과정해 보자. 중국 땅덩어리 유럽보다 더 덥잖아. 30년 걸려서 간 거야. 도착을 했어. 16살에 떠났으니까 달마를 만났을 때 46세가 된 거야. 46세인데 봐. 46세 정확히 46살 때 달마를 만난 게 오후 2시에 마조가 달마를 딱 만났어. 오후 2시에. 30년 만에 딱 상봉한 거야. 오후 2시다. 마조가 질문합니다. 첫 번째 Q&A. 첫 번째 퀘스천 질문 1. 달마대사여,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달마가 한마디 한 거예요. 달마가. 너 점심 먹었냐? 점심 먹었냐 했더니 2시잖아. 오후 2시. 그러니까 마조가 그럽니다. 네, 점심 먹었습니다. 그게 철학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야, 30년 동안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점심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게 철학이라는 거야. 선문답. 할 때마다 되지. 응? 근데 두 번째 보자. 야, 마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한 거야. 두 번째 질문. 달마야,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다. 철학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했더니 달마 그런 거야. 마조야, 너 아침에 아침밥 먹었니? 마조가 당연히 아침밥 먹었는데요? 그게 철학이니라. 이건 뭐야?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고 점심 때는 점심밥을 먹고 그게 철학이라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뚜껑이 이런 거야. 마지막 뚜껑에서 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다. Q3 세 번째 질문. 땡중아, 아니 좀 웃기려고 온 거야. 괜찮아? 야, 달마야, 철학이 뭐냐? 열받았어. 그랬더니 달마가 또 그런 거야. 마조야, 너 저녁 되면 저녁밥 먹을 거지? 예, 저녁밥 먹을 겁니다. 그게 철학이니라. 그럼 생각해봐라. 아침에는 아침밥 먹고 점심은 점심밥 먹고 저녁에는 저녁밥 먹고 있다. 우리 현실하고 떨어지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 이런 인간을 갖다 우리가 능동적인 인간 그래. 규칙적인 세계, 일상생활의 세계, 매일매일 세계를 살아간다. 그걸 연구하는 게 바로 뭐지? 현상학이다 이 말씀이야. 철학은 우리 사회 현상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야. 그걸 갖다 현상학 그럽니다. 그래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분석적이고 표준 과학적인 이해의 방법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논리 실증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 현실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는 행위자가 그의 행위로서 의미하는 것을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동그라미 이해하기 위한 범주를 개발해야 된다. 박스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한 게 뭐지? 현상학적 방법론. 다시 아까 뽀그림 생각해봐. 머리, 몸통, 머리를 연구한다. 머리를 연구한다. 현상학. 몸통을 연구한다. 논리실증주의. 반대말 잡자. 존재론, 사실, 다른 말로 사회 실제론, 실제가 있다. 실체가 보인다. 사회 실제론, 다른 말로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래. 전체를 연구한다. 숲을 연구한다. 방법론적 전체주의, 총체주의, 홀리즘, 신비주의. 그런가. 실체가 있다. 사회 실제론 반대로. 가치, 실제가 없어. 사회 명목론 반대말. 사회 명목론 반대가 사회 실제론 그래. 숲을 연구한다. 전체 실제론. 나무와 같은 부분을 연구한다. 명목론. 인식론, 논리적 실증주의, 로컬 포지티브, 로지컬 포지티비즘. 그래서 과학성 결과 반대로 해석학적 이해, 기술성 과정. 연구 방법은 일반 법칙적인 연구 지향, 일반 법칙적인 연구에서 분석의 기법 반대로 개별 문제 중심적인 연구에 치중해서 이해. 리커그나 이해를 하자. 이해. 분석이냐 이해냐. 분석 단위 조직, 국가, 체제 등을 분석. 크다. 매크로, 스로리, 거시론. 국가를 연구한다 해서 매크로, 거시론. 상대적으로 대면적인 만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 이해하자. 마이크로, 미시 이론. 마이크로 스로리, 미시론. 크다. 매크로 스로리, 거시론. 거시론 반대, 미시론. 패러다임의 주목적. 행정현상의 설명과 예측. 연구 의제의 구체화. 반대로 이론의 범주를 통합시키고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며 실제와 행정을 개선하는 데 초점. 실제와 행정을 개선하는, 실제 행정을 개선하는 데 역점 두죠. 기술의 초점. 행정 속에 나타난 인간의 행태를 관찰. 인간의 행태만 관찰한다. 상대적으로 행태가 아니라 액션, 행동을 관찰. 즉 행동을 나타내는 액터, 주체의 주관적임이 강조. 인간, 어떤 인간이냐 정해져 있다. 결정론적 인간, 피동적 인간. 반대로 능동적 인간, 자발적 인간. 이렇게 정리했죠. 하나만 더 붙이면 논리실증주의를 우리 행정학에 도입했다. 행정행태론. 현상학을 행정에 접목했다. 신행정학. 이해시험은 뭐가 나온다고? 신행정학. 이걸 보다 현상학이 나온다 이거야. 찍어줬죠. 그 다음에 6번째 공행정과 사행정을 정리하자. 공사행정의 차이점, 유사점을 자 7번입니다. 그래 이거야. 행정은 두 가지 있더라 이 말씀이야. 한번 봅시다. administration, 피라밋. 이게 정부 조직이야. 정부 조직을 공행정 그래야지. 상대가 공행정이라고 말합니다. 공행정. 계란 조직을 이제 시장이니까 시장 조직을 사행정 그래. 사행정. 삼성 일렉트릭, 삼성전자, 대한민국 이렇게 나누죠. 공행정과 사행정. 그러면 공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익이야. 사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지? 사익.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다르다를 공행정과 사행정 다르다를 공사행정 이원론 그래 뭐다? 공사행정 이원론 이렇게 말해. 아니다. 공행정과 사행정 같다. 공사행정 일원론. 그래서 공사행정 일원론은 넓은 의미 행정이고 공사행정 이원론은 반대로 뭐다? 좁은 의미 행정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을 공행정이란다. 즉 행정학을 말하고요. 삼성전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행정은 사행정이다. 즉 경영학을 말한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차이점도 있지만 애드민스트레이션한 점에서는 뭐다? 유사점이다 이거야. 뭐다? 유사점 그래.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는 공행정과 사행정을 결합시켜. 공행정과 사행정을 결합시킨다. 그래서 공행정을 이렇게 말해 그냥
1섹터 말을 바꿔 그냥 동일인데 섹터 SECTOR 섹터 우리말로 분야 그래 1분야를 공행정 그래. 그러면 사행정은 시장은 2섹터 그래 2섹터. 그러면 공행정과 사행정이 만났다. 겹쳤지. 읽어봐. 몇 섹터? 3섹터 그래. 단독 생산 노후보다 공동 생산에서 공생산 코프로덕션 3섹터라고 말합니다. 즉 민영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 행정학계는 인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만 정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행정사 제1의 시문제 있죠. 주체 국가 즉 정부 반대 사기업 즉 민간기업. 목표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은 목표가 많아 다원적이다. 사익 추구 하나 돈 벌면 끝나. 일원적 추구 일원적. 대상 누구 국민을 대상으로 반대 일부 고객. 보자. 경찰, 국방, 일개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그런데 갤럭시 프로를 사가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일부 고객. 이건 사행정이 되겠죠. 정치적 성격, 정당, 이익단체, 의회, 국민의 영향, 통제, 감독을 직접 받으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공행정.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하다. 사행정. 법적 규제. 이게 시험에 나왔죠. 엄격한 법적 규제, 타율성.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적인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법대로 합시다. 행정학. 통지를 많이 받는 데서 타율성. 법적 규제가 강하다. 타율성. 상대적으로 법적 규제가 약하다 해서 자율성. 재량행위, 그다음에 재화 구분, 경찰, 국방, 일개부를 갖다 공공재 그래. 공공재는 독점이잖아. 독점성. 그다음에 비배제성, 비경쟁성을 띠는 거야. 뒤에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그러나 사행정은 우리 통신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회사도 있잖아. LG, KT, SK 많잖아. 그래서 경쟁성을 띠고 시장성을 띈다 해서 민간제 그럽니다. 공개성, 공행정 공개를 해.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 네, 사행정은 비공개입니다. 공개성이 강하다. 공행정. 약하다. 사행정은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여기까지야. 국가, 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이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해 줘야 돼. 그런데 사기업체, 삼성전자, 또 뭐 있지? 현대자동차는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공개성이 강하다? 공행정이죠. 그다음에 능률 측정.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서비스가 많아. 측정할 수 없단 말이야. 서비스. 가치 문제로 계량화가 곤란해. 공무원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친절. 이거라도 계량화 시킬 수가 없잖냐. 가치 문제로 계량화가 곤란하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갑돌이는 종업원 너 오늘 갤럭시 포 몇 대 만들었어? 20대 만들었어요. 30대 만들었어요. 사실 문제로 계량화 용이. 신문보장. 공무원은 한 번 공직에 들어가면 뼈 묻을 생각해.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이 강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근데 민간기업 봐봐. 38선, 4호정 다 잘라내버리잖아. 구조조정, 정리해고, 감축관리를 하여 수시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다른 말로 노동시장의 탄력성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을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 공사행정 이원론 이렇게 말해. 아셨습니까? 유사점은 또 많이 있지. 유사점은 계층제다, 관리성, 봉사성, 관료제의 성격 많이 있죠. 그 다음 7강 행정의 패러다임.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의 패러다임.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겠다. 외우려고 하지만 제 강의 듣고 나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암기하는가 제가 알려줄게요. 일단 행정의 패러다임 보세요. 첫째가 행정관리설이에요. 행정관리설. 반대 표시. 통치기능설. 순서대로 보자. 1920년대 패러다임을 행정관리설. 반대. 1930년대 패러다임은 통치기능설. 그 다음 1940년대 패러다임을 행정행태론. 일의 행정사 시험 문제.
행정행태론. 60년대 패러다임을 발전행정론. 그 다음 행정행태를 비판한 게 70년대 패러다임을 신행정학. 신행제 나오겠지. 신행정학. 이해시험에는 신행제 나올 거야. 신행정학. 그 다음에 신행정을 비판한 게 1980년대 MPM. 아까 신공공관리론. 행정사 1회 시험 문제. 오수봉과 개입을 넣는 기업가 행정.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 다음에 1990년대 뉴 거버넌스. 즉 신국정관리 모형. 마지막 2000년대 이후 MPS. 즉 신공공관리론. 신공공 서비스론. 몇 가지 있다? 8가지. 외우기 좋아. 10년 단위로 다시 해보자.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자동적으로 외우게 돼. 1920년대 행정관리살. 반대. 1930년대 통치경살. 그 다음 1940년대 행정행태론. 그 다음 1960년대 발전행정. 그 다음 행정행태론 비판한 게 1970년대 신행정학. 그 다음 신행정을 비판했다.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즉 MPM. 그 다음 1990년대 중반 이후 NG, 뉴 거버넌스 이론, 신국정관리론. 마지막 MPM을 비판했다. MPS, 신공공 서비스론 2000년대. 지금부터 암기 방법 제가 알려줄게요. 칠판 보세요. 제가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공식을 알려드린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 뽀그림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뽀그림. 짠. 뽀야, 너가 말해주라. 자, 이제 그만 뽀를 3등분 해보자. 3등분 했습니다. A 반대 B 가운데 C야. 우리가 지금 행정이죠. 행정. 행정을 다른 말로 공행정 그래. 공행정. 그리고 행정학의 어머니가 정치라고. 행정학 아들이 뭐였죠? 경영학. 경영학을 사행정 그래. 사행정. 그래서 행정은 두 가지 따르죠. 봐. 행정은 두 가지 있어. 공행정과 사행정. 이해됐습니까? 좀 며칠 숙여봐. 공행정과 사행정. 그러면 이 공식까지 해볼게요. 가치냐 사실이냐 기술성이냐 과학성이냐. 그럼 행정은 A or B. A, B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행정이더라 이 말씀이야. 이 그림을 가지고 쫙 제가 8가지 한번 해줄게. 어허. 이렇게 해서 행정의 패러다임, 뭐 학설 그래. 우리는 학설, 분석의 틀, 패러다임, 학설. A 아니면 제가 B지. A 반대가 B 항상. A가 이거예요. A가 뭐냐면 정치, 행정, 이원론 그래. 이원론. 이게 뭐냐면 행정과 정치는 구분된다.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차이점. 정치행정 이원론. 바꿔보면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 행정의 분야는 정치의 분야가 아니다. 정치행정, 매도는 이원론 그래. 그러면 공식. 그럼 이제 행정은 공행정과 사행정. 행정과 경영은 어떠냐? 공사행정 이론론 그럽니다. 이론론. 그러면 행정과 경영은 같다. 유사점. 그러면 공행정과 사행정 같다.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반대 볼게요. 반대. B는 뭐냐? 정치, 행정, 이론론이야. 이론론이 뭐냐면 행정은 정치의 분야다. 행정과 정치의 유사점을 이론론 그럽니다. 그럼 반대로 공사행정은 이원론이다. 이원론. 그럼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 이거야. 더 쉽게 한번 머릿속에 남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건 명예훼손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권상우, 손태영의 열렬한 팬입니다. 아셨지? 자, 질문 보자. 여러분, 삼각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그러지? 삼각관계는 좀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연예인 쳐놓고 뭐 삼각관계, 연애 썸씽 없는 사람은 탑스타가 될 수 없어. 이해됩니까? 스캔들 있는 사람은 탑스타야. 탑스타 있는 사람 누가 뒷조사하겠어, 이거. 무슨 아셨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삼각관계 대명사면 손태영 양이 생각납니다. 그럼 자, 행정 봐라. 행정이
태영이야. 손태영. 손태영의 첫 번째 남자친구가 누구야? 주영훈이잖아. 주영훈이. 그러지 주영훈. 그럼 잘 봐. 손태영이가 주영훈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어. 이제 손태영은 주영훈하고 헤어졌다. 결별했다. 정치행정 맺은 놈이다. 이혼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태영이가 두 번째 사귄 남자친구가 현준이야. 신현준. 신현준 있지. 그럼 이제 손태영은 영훈이라고 헤어졌다. 정치행정 이혼놈. 그럼 이제 태영이는 현준이라고 친하다. 공사행정 이혼놈. 이게 돼. 뭐다? 이혼놈이 된다는 거야. 이제 반대로. 손태영이가 또 현준이하고 헤어졌어. 공사행정 이혼놈. 그러면 또다시 태영이 누구 친한다? 영훈하고 친하다. 정치행정 이혼놈이 되겠지. 결론은 상우하고 결혼했지, 마지막. 이게 됐죠? 이게 바로 정치행정하고 공행정과 사행정을 구분한 기준이다. 8가지 여자 쫙 해볼게요. 첫 번째 보자. 첫째는 잘 봐. 1920년대 행정관리설은 A야. A. 반대는 1930년대 통치기능설은 B. 이렇게 됩니다. B. 그 다음에 1940년대 행정행정은 또다시 A야. A. 이놈은 좀 새롭다. 새 정치행정 이혼 새롭다. 신 정치행정 이혼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새롭다 해서. 그 다음에 1960년대 발전행정 또다시 B야. B. 이놈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새 이론론, 신 이론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 잘 봐봐. 지가 홀짝 A 하면 B, A 하면 B 이렇게 돼갔지. 지그재그인데 우리 행정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도 따르지만 예외성이 있단 말이야. 예외성. 그럼 잘 봐. 1970년대는 원래 공식대로 하면 A가 돼야 돼. 그러잖아. 뭐 홀짝 그러지. A가 돼야 되는데 신행정을 비판하는 게 행태론이야. 행태론을 비판한 게 신행정이란 말이야. 같이 있을 수 없이. 그래서 이러면 A가 아니라 뭐다? B구나. 뭐다? B 이렇게 말해. B. 요게 예외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 그 다음 또 봐. 1980년대 MPM은 또 A가 된 거야. 뭐다? A지. 그 다음에 1990년대 뉴 가반스는 또 뭐다? B. 공식이잖아요. AM은 B. 마지막 2000년대 MPS는 원래대로 말하면 A가 돼야 되는데 MPS는 80년대를 비판했어요. 이 80년대를 비판한 게 2000년대야. A가 아니라 뭐가 된다? B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애올려 보지 말고 저 뽀그림 가지고 8가지를 해결해 줬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행정사 시험 문제 있죠. 자, 행정관리설 1920년대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공사행정에서는 이론론 맞죠? 찾아서 밑줄 제가 하는 것만 행정의 변수 그냥 밑줄 구조 인간에서 구조만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자 밑줄 거 봐. 윌슨하고 하나만 더 밑줄 윌슨과 규릭. 그 다음 통치기능설은 1930년대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보다 이원론 그래. 이원론, 변수는 인간, 학자 2명만 밑줄. 사과먹자 애플비하고 디막. 밑줄만 걷죠. 행정형태설은 새롭다. 새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변수 행태. 일의 시험문제 행태. 학자 2명. 사이먼과 그 스승 체스타이 바나드. 그다음에 발전행정. 새 정치행정 이론론, 그러면 공사행정 이원론. 변수 행정인, 발전적 행정인. 누가? S만과 와이드너하고 S만. 신행정학 1970년대 새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원론. 이것도 행정인, 저 가치주의. 학자 2명. 왈도, 데이비드 이스턴, 프레드릭슨. 왈도, 데이비드 이스턴, 프레드릭슨을 들 수 있죠. 신공공관리론. 이건 차도 밑줄, 미움, 정치행정 이원론, 학자 오스본과 게이블러는 게이블러가 대표학자죠. 기업과 행정부. 후드 필요 없어요. 그냥 오스본과 게이블러. 하나 더 넣으면 크리스토퍼 후드. 그다음에 뉴 가버넌스 이론. 여러분 좀 이제 지금부터 매체봐. 신공공관리론을 영어로 MPM을 했어.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뉴 가버넌스 이론, 신국정관리 모형을 영어로 NG 그런 거예요. NG. 비읍 밑줄, 정책적 이론 학자 그냥 밑줄, 로즈. 누가 있다? 로즈라는 학자. 또는 뭐 피터도 있지만 피터스. 뭐 로즈나 피터스. 마지막 신공공 서비스로는 영어로 하면 MPS 그래. 뉴 퍼블릭 서비스 MPS. 비읍 정책적 이론 학자 J. 데나르트, R. 데나르트. 학자를 묻는 게 1회 시험에 나왔다. 이 학자는 제 입에서 최소한 50번 이상 나와. 안 해올려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전체주의 반대가 뭐다? 개체주의 한번 해보자. 전체주의, 개체주의. 요걸 정리하게 되면 연역적하고 기납법까지 끝나는 거예요. 연역적, 기납법까지. 제가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자, 칠판을 봅시다. 용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행정하기 왜 어렵냐? 처음에 용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용어를. 영어가 어려워. 단어를 모르니까. 단어 많이 알다 보면 쉬워지잖아요. 똑같은 거야. 자, 지워버리고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칙을. 저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다. 잘 봐.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이런 걸 배웠죠. 우리 초딩 때. 옛날에 국민학교 그랬지? 이렇게. 잘 봐. 그림을 보란 말이야. 크고 적고 봐. 크고 적고 내가 한번 해볼게. A. 반대로 무조건 B야 이렇게. A 크다 봐. 크다를 매크로 거시 그래. 거시적이다. 거시 이론. 그럼 아까 작다는 뭐라고 했어? 마이크로 서포스사. 마이크로 뭐다? 미시 이론. 그렇지? 미시론. 큰 게 뭐야? 큰 게 우리가 숲 그래. 숲 반대가 뭐지? 나무. 좋아. 잘하고 있다. 숲과 나무. 그 다음 숲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그래. 크다. 사회. 반대는 나무니까 뭐지? 개인 그래. 잘하고 있다. 개인 반대가 뭐지? 사회. 나무 반대가 숲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다음 갑 반대가 을이 항상 공식이 아닌 우리 계약서 쓸 때 갑하고 을 그러지? 주인과 대리인. 그럼 봅시다. 갑돌이 봐봐. 갑돌이는 나무와 같은 개인은 보지 못했지만 사회와 같은 숲을 본 거야. 갑돌이가 본 것은 B가 아니라 A지. 이 갑돌이가 방법론적 전체주의, 전체를 봤다 해서 전체주의. 동의어 다른 말로 총체주의. 다른 말로 홀리즘, 신비주의. 실체가 있다. 실체가 보인다 해서 사회 실제론 그래. 사회 실제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동의어다 이 말씀이야. 반대해볼까? 울순이는 숲과 같은 사회는 보지 못했지만 나무와 같은 개인을 본 거야. 나무. 방법론적 뭐다? 부분주의. 다른 말로 개체주의. 하나 저기 다 환원주의. 실체가 없다. 사회 명목론. 사회 명목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지금 배우는 요지가 뭐냐? 방법론적 전체주의. 반대가 뭐지? 방법론적 개체주의, 즉 부분주의다. 그 다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잘 보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숲.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증명한다. 그랬다. 연역적 그래. 그걸 뭐라고? 연역적 추론. 연역법 그런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쉽게 말하면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일반성에서 예외성으로 증명해 나간다. 연역법 그래. 연역적. 우리는 연역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이라고 말한 거야. 3단 논법 봐. 첫째 1. 모든 인간은 죽는다. 보편성이죠. 2. 소크라테스 인간이다. 3. 고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연역적 추론. 근데 그 한계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뭐냐? 전체를 분할하면 부분이 돼야 되는데 부분이 안 될 수 있어. 그런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분할의 오류 그래. 분할의 오류. 다른 말로
생태적 오류 그래.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 이게 연역적의 한계다. 이거 한계. 자,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고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그랬다. 귀납법 그래. 귀납법. 근데 귀납법의 한계가 뭐냐? 부분이 모이면 반드시 전체가 돼야 돼. 근데 전체가 안 될 수 있어. 그런 에러, 그런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합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 다른 말로 환원주의 오류, 뭐라고? 환원주의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추론이나 귀납적 추론은 다 오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환원주의 오류를 물을 수가 있어. 환원주의 오류. 실제로 7급 지방직 2012년 시험에 나왔지. 한번 예를 들게 잘 봐봐. 대한민국 공무원이 99만 명이야. 99만 명 중에서 갑돌이가 있다고 생각해. 갑돌이 한 명이지. 99만 명이 있어. 그럼 보자. 갑돌이라는 공무원이 부정부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부패하다라는 결론을 했어. 부분을 전체로 찾겠다. 그런 문제점을 뭐라고? 환원주의 오류 그런 거야. 환원주의로. 이해됐습니까? 자, 정리해보죠. 전체주의가 뭐냐? 기억, 수분보대, 나무는 보지 못한다. 고로 니은,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 고로 디귿, 전체가 사회야. 사회에는 개인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이 있다. 그리고 리을, 사회 전체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해야 돼. 실체. 사회 전체를 동요, 총체주의, 신비주의, 사회 실제론. 그럼 우리 행정학의 패러다임에서 전체주의 입장을 따른 게 몇 가지 있어. 체제론, 조직군 생태론, 의사결정에서 합리 모형 이런 거 다 배웁니다. 뒤에서.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시옷, 전체를 개체로 분할했을 때 그 속성이 달라진다는 분할의 오류, 생태적 오류가 있어. 연역법의 한계점이 바로 생태적 오류, 분할의 오류다. 개체주의, 기억, 나무는 보되, 그렇지? 나무는 보되 수분 보지 못한다. 니은,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 고로 디귿, 사회현상은 개인의 속성에 의하여 구성될 수 있다. 고로 리을, 동요, 부분주의, 환원주의, 사회명목론. 미음, 별표 놓고요. 그럼 우리 행정학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따르는 패러다임 몇 가지 있어. 행정행태론, 그 다음에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이론, 현상학보다 점중모형 이런 것들.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 합리모형 반대가 점중모형이야. 중요합니다. 이 편에서 다시 배운다고. 근데 문제점이 뭐냐? 개인의 합이 전체 합과 같지 않다는 환원주의 오류, 합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통일해야 다. 그래서 결론, 귀납법의 오류가 뭐냐? 환원주의 오류, 다른 말로 합성의 오류, 다른 말로 구성의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까 암기가 아니야. 이해를 좀 해주자. 동의어. 페이지를 넘깁니다.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 이게 뭐냐면 실체가 있다. 실체가 보인다. 사회 실제론. 이름뿐인 집단, 사회 명목론 그래.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입장. 예를 들면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로 팀을 만들면 그 팀은 최고가 된다는 관점. 사회 명목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 오류를 갖다가 환원주의 오류 그러죠. 반대로 사회 실제론, 실제가 있다 이거야. 실체가 있다.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도 그 팀은 최고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관점. 그 추론, 인퍼런스 그러죠. 추론. 하나를 하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추론 능력. 논리학에서 주어진 정보나 전제에서 출발하여 어떤 긍정할 만한 논의 형태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낸다. 네, 추론의 방법 두 가지 있죠. 연역적, 하나는 뭐다? 귀납법. 연역적 문제 해보자. 일반적으로 타당한 논쟁 형태를 분석하여 그 전제가 함축하고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아리스토텔레스보다 3단 논법.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결론,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증명의 방법을 쓴다. 연역적. 예를 들면 우리 3단 논법 배웠지. 논리학에서 말하는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냐? 1. 모든 인간은 다이. 죽는다. 보편성 명제죠. 2.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3. 고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이게 바로 연역적. 3번에서 1번으로. 이게 바로 뭐다? 귀납법. 두 놈은 다 에러, 오류를 범하고 있어. 오류가 있다고 했지, 아까. 분할의 오류도 있고, 합성의 오류가 있어. 그래서 현대 논리학자들은 연역적 귀납법 구분하는 것을 부정해. 왜? 둘 다 오류가 있다는 거야, 오류가 있다. 합성의 오류냐? 아니면 분할의 오류냐?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자. 귀납법 봐. 많은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진술을 주자는 거야. 발견해내는 거야.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발견해나간다. 귀납법.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증명한다. 연역적 그래. 그러면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있다. 잘 봐. 불편한 진실이 있어. 꼭 거짓인데 참 같은 게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여러분 연역적인가 귀납법인가 한번 말해봐. 자, 질문 한번 해보겠다. 원래 질문하는 거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할머니 계시지? 계신다 이거야. 그럼 잘 보자. 우리 수험생이 오늘 학원을 가기 위해서 책가방을 들고 아파트 현관문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소리 질러. 손녀야, 오늘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손녀가 그래. 손녀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더니 햇볕이 쨍쨍 내리죠. 햇볕이 쨍쨍 내리집니다. 할머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근거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할머니 겁먹습니다. 손녀야, 어쩌녁에 내가 잠을 자는데 내 무릎이 아프더라. 내 무릎이 아프다. 그럼 오늘 반드시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 이 결론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아니라 보다 거짓이지. 왜 거짓이야? 말해봐. 그러면 봐라. 할머니 무릎은 매일 아파. 그럼 매일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왔잖아. 두 번째는 무릎이 아프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전체로 착각했잖아. 그잖아. 전체로 착각했지. 부분을 갖다 전체로 착각했잖아요. 이게 바로 기납추론의 한계다 이 말이야. 이런 문제점을 환원주 오류, 합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 그런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내린 결론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거야. 꼭 근데 참 같지. 두 번째, 할머니 계시지? 응, 계셔? 오케이. 그러면 이 할머니가 내린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 한번 말해봐. 손녀가 배가 아파서 나뒹구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뒹구고 있다 이 말이야.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어떻게 고칠래요? 손녀야, 침대에 누워라. 눕혀놓고 할머니가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문질러 냅니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나라 뚝딱뚝딱.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학이야, 비과학이야? 과학이 아니라 비과학이지.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참이야, 내 손이 약손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결론했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건 철저히 경험에 의존했지. 경험에 의존했지. 근데 만에 하나 손녀가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손으로 밀다 보면 나을 수 있어. 근데 맹장이 걸렸다. 아무리 손 밀어봐라. 낫냐 안 낫지? 이래요? 그래서 부분을 전체로 착각했다. 이런 추론을 갖다 우리가 귀납추론 그런 거야. 불편한 진실에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였다.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결론을 해서 잘 보세요. 농장 주인이 있어. 잘 보자. 농장 주인하고 칠면조에서, 칠면조는 크리스마스 날 많이 먹는 게 칠면조지. 유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칠면조가 내린 결론이 참이냐 거짓인가 한번 말해봐 여러분. 참일까 거짓일까? 한번 해보자. 잘 보자. 미리 힌트 줍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서양에서는 주 요리가 치킨이 아니라 뭐야? 칠면조 때문에 칠면조. 칠면조가 내린 결론은 참일까 거짓일까? 1월 1일 AM 7시, 아침 7시에 농장 주인이 칠면조한테 모이를 줬어. 뭐 줬다? 모이를 줬어. 근데 칠면조가 7시에 와서 모이를 먹어서 꿀꺽, 꼬르륵 모이를 먹었다 이거야. 먹었다?
1월 2일 날도 7시에 죽었어. 모이를 먹었어. 칠면조 모이를 먹었어. 근데 칠면조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잖아. 좀 더 지켜봅니다. 1월 3일 날도 7시에 죽었어. 1월 4일 날도 이제 어느 경험이 축적됐어. 그러다 쭉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아침 7시에 모이를 줘서 그랬더니 12월 24일 날 칠면조가 결론을 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면 모이를 받아먹는다 라는 결론을 냈어. 이 결론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왜 거짓이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칠면조가 7시에 모이를 먹으러 왔더니 농장 주인이 모이를 주는 대신 칠면조 모가지를 비틀어서 구워 먹어보는 거야. 그래서 칠면조 내린 결론은 거짓이 드러났다 이거야. 이런 추론을 갖다 우리가 귀납 추론 그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보다 귀납 추론. 이해 되셨죠? 어떤 칠면조가 칠면조 농장에 있어. 그의 맨 처음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인이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모이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경험, 귀납이 아닌 귀납 추론에 익숙한 그 칠면조는 이러한 사실을 성급히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고 아침 7시에 모이를 준다는 사실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조건하에서 관찰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충분히 많은 자료가 수집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관찰 결과를 기초하여 나는 항상 아침 7시 되면 모이를 받아먹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칠면조는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7시에 모이를 먹는 대신 목이 잘리게 됨으로써 그의 결론이 부정할 수 없는 거짓임이 판명되고 말았다. 기납추론이었죠. 연역적 3. 기납법 반대표 연역적 반대 기납법. 연역적 한번 해보자. 간단히 보편적인 원리에서 논리의 절차를 밟아 특수한 사실을 도출한 기법. 예를 들면 즉 이미 알려진 어떤 전제를 통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다. 예를 들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리고 증명할 때 주로 쓰는 게 경험이 아니라 이론에 의존해. 이론에 의존한다.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는 합리모형 그래. 뭐다 합리모형. 합리모형이 뭐냐? 뒤에서 할 겁니다. 미리 목표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목표는 하나, 단수이며 분석 수단은 이론, 정보가 있다고 가정한다. 메모리, 기억성에 의존한다. 합리모형. 반대로 귀납법. 특수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한 기법이죠. 즉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과학적 일반적 법칙을 정립해 나가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개개 후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내는 기법이다. 저는 이제 이건 디스커버리 발견이야. 발견의 기법 주로 경험에 의존한다. 그리고 정책 결정 시 점중모형과 관련돼. 합리모형 반대가 뭐지? 점중모형. 목표나 가치는 두 개 복수이며 움직여 가변적이고 분석 과정 중 나타나며 분석 수단은 이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다. 자,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자, 잘 봐.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면 국방정책을 결정할 때 대통령의 이성하고 대통령의 이성 플러스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나 이론을 분석해서 국방정책을 만들었다. 합리적이죠. 합리모형 그런 거야. 반대로 대통령께서 복지정책을 만들 때 복지정책과 관련되는 이익집단들을 다 참여시켜서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쌈박질로 복지정책을 만들었어. 비합리적이죠. 그런 의사결정을 점증모형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공청회를 통해서 투쟁, 갈등, 타협, 합의, 쌈박질로 의사결정을 만들었다. 비과학적이다. 그런 의사결정을 점증모형. 반대는 대통령께서 이성을 가지고 체계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합리모형 그런 거야. 합리모형.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어떻게 문제 푸는가? 그 제가 비법도 알려드리겠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